자, 안녕하세요. 요즘 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참 시장 많이 어지럽습니다. 뭐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주말에도 많은 얘기도 나왔고, 특히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 유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이런 부분들. 또 지난주 국내 증시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습니다. 심했던 그 이유들. 그래서 지금 이제 국내 증시가 추가로 더 폭락을 할 거냐? 아니면 이번에 급락 이후 숨고르기 하고 저가 기회를 주면서 반등을 시도할 거냐 중요한 기로점에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들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고 향후 대응 전략 우리가 한번 어, 점검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국제 유가 추이를 한번 잠깐 보자고요. 불과 연초, 지금 2026년도 연초에 배럴당 58달러, 그리고 2월 달에 65달러 하던 국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 선물 가격입니다. 물론 이제 현물 가격도 오르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유가가 지금 배럴당 90달러까지 올라갔다는 점. 자, 이 부분은 이제 두바이 현물 가격인데요. 이미 이제 배럴당 100달러 갔고 과거에 130, 128달러까지 간 적이 있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우크라이나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이 터졌을 때, 그리고 어, 일단 그 그때 한번 급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작년 같은 경우 어, 이스라엘과 미사일 공습을 주고받을 때도 크게 오른 적이 없었죠. 하지만 이번에 올랐죠. 왜?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최근의 흐름들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란전, 미국 이란전의 전쟁에서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때문에 기름값이 얼마큼 올라갈 거냐, 이게 얼마큼 장기화될 거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로 좀 등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이란의 과거와 다른 거는 이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 쿠웨이트 여기 이제 쿠웨이트가 좀 빠져 있는데 그다음 하다못해 투르키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이 소위 얘기해서 중동 우방국, 중동 국가들의 공습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미국도 대대적으로 공습을 계속하고 있죠. 근데 미국의 공격 단계의 의미를 좀 보면요. 일단 1단계는 이란의 호메니 등 이란 수뇌부를 제거를 했죠.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2단계 뭐예요? 방공시설을 무력화하고 드론 미사일 공격을 무력화시키는데 일단 최근 뭐 B2, B1 전략 폭격기들이 공습을 하는 거 보면은 방공시설은 무력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아직 발사가 되는 거 보면 이쪽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3단계로 미국이 원하는 거는 이제 내부 작년 이제 그 시민 봉기가 있을 때 이제 학살이 많이 됐죠. 그래서 시민 봉기와 또 친미 정부를 수립하고 또 최근에 쿠르드족이 또 이란에 진입을 했던 이런 부분들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게 뭐 3, 4주 내에 종결이 되느냐? 그렇진 않은 거 보여요. 지금 뭐 많은 뭐 앞으로 예상을 해볼 수 없겠지만 빨라야 한 달, 길면은 석 달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이제 한계점이죠. 왜?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전쟁이라는 게 그렇죠. 완전히 쳐들어가서 끝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죠. 따라서 이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호르무즈 해협을 얼마큼 봉쇄를 하느냐 이게 이제 결국은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 물동량의 축소 그리고 이제 국제 유가의 급등세를 불러왔던 게 가장 핵심적인 거죠.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국제 유가의 급등세예요. 그죠? 이게 얼마큼 장기화될 거냐 아닐 거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또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는 이 딱 그 세 가지죠. 예, 얼마큼 이어질 거냐. 일단 기본적으로 4주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이제 아시겠지만은 석유 어, 비축 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까지는 국내 산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 산업용 석유는 예, 한 달이 넘어가면 아무래도 타격을 받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데드라인을 4주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4주 이내에 해결 가능성이 보인다라면 시장은 안정될 거고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게 이제 3개월 이상 넘어간다. 국제유가가 뭐 배럴당 뭐 120달러, 150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도 전망을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미국 이란하고 싸워봤자 이미 게임은 끝나 있죠. 얼마큼 장기화를 끌고 갈 거냐 아니면 협상으로 무난히 마무리될 거냐.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내부에 친미 정부가 수립이 될 거냐. 어떤 협상이 이루어질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한 4주 정도는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4주. 4주 정도. 그리고 만약에 4주 내에 호르무즈 해협의 물동량이 안정이 된다면, 예, 안정이 된다면 시장은 진정이 될 겁니다. 그 체크 포인트는 이거예요. 물론 이게 얼마큼 길어질지는 장담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것만 우리는 알아두고 가자. 이것만. 그래서 지금 많은 시장이 출렁거렸던 이유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위 얘기해서 경기도 좀 주춤거리는 상황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유발될 가능성을 좀 말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건 모르겠는데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금리,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완화될 가능성. 즉 물가가 많이 오르니까 금리 인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물가가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유동성 축소 우려가 유발되는 게 사실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체크 포인트지. 사실 이란 미국전의 전쟁은 이미 어느 정도 결판이 났지 않았나. 얼마큼 장기전 할 거냐 아니면 짧게 끝날 거냐. 이게 말 그대로 3, 4주에 이걸 마무리될 거냐 아니면 이게 뭐 석 달, 뭐 넉 달을 갈 거냐. 이런 장기전과 단기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풀어지면 유가는 금방 떨어질 겁니다. 이란전하고 미국하고 싸우더라도. 결국 핵심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리고 이란의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이 진정되는지 여부, 이거를 우리가 핵심 포인트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내 증시를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따라서 결론은 이게 이제 전쟁이 확산되기보다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얼마큼 지속이 되느냐가 가장 큰 핵심. 저는 일단 4주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아니고요.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얼마큼 될지. 왜? 우리나라 국제유가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렇죠? 그 부분이 하나 핵심 포인트고요. 또 하나. 자, 전쟁이 났다고 하지만은 이란전하고 우리나라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죠.
뭐 최근 국내 증시가 끌고 왔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반도체 실적입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국내 증시의 풍부한 유동성.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주식을 많이 샀죠. 들어왔고 부동산 자금들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됐고 그리고 뭐 상법 개정이나 어떤 정책 기대감들. 따라서 항상 모든 주식이라는 게 한 30에서 한 20에 30% 단기 조정을 주면 얼추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시도를 합니다. 다만 이 출렁출렁하는 요 구간이 얼마큼 길어질 거냐, 짧아질 거냐 이거의 문제이지 크게 계속적으로 하락이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다시 좀 들어왔다가 환율이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환율이 치솟으면서 한때 1,500원 살짝 돌파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살살 매수가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코스피 지수는 이미 단기간 연초에 4,200에서 6,300까지 갔고요. 그리고 중간 라인, 상승폭의 50%를 되돌림 나왔기 때문에 2월 초 가격 5,000에서 5,500까지 여기까지는 언제든지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하는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만약에 빠지면은 잡아야죠. 뭐 종목을 못 잡으면 뭘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ETF 상품, 뭐 코덱스, 코스피, 레버리지, 뭐 이런 상품들을 잡은 것도 하나의 방법. 그래서 지난주에 시장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뭐 많이 올라서 빠진 것도 있고요. 6,300에서 수직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고 쫙 반등 나오고 다시 밀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죠? 얼추 빠지면 밑에서 잡아간다는 전략은 변함없죠. 지난번에 이게 5,100까지 내려왔을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거는 지수상으로 좀 낙폭 과대다라고 설명드려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게 뭡니까? 물론 코덱스, 코스피 200 레버리지도 있지만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란전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요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가 있을 것이다. 일단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오르질 못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여기서 세게 한번 치고 갔습니다. 그때 왜 그랬어요? 이때 이 구간, 요 구간.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스닥 ETF 상품의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습니다. ETF 이쪽에서 코스닥 150 종목을 집중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코스닥 지수도 950에서 1100까지 빠방 하고 튀었죠. 그리고 다시금 2차 상승을 시도하다가 이번에 터졌습니다. 이란전이 터지면서 급락이 나왔죠. 이틀 동안.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뭡니까? 급락이 나왔지만 상승 전 ETF 자금들이 대량으로 유입되기 전 가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이날 사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일단 반등을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금 1200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당장 가기보다는 이란전이 어떻게 그리고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여부에 따라서 될 수가 있다. 오히려 한번 이렇게 출렁거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가 매수했던 물량들도 꽤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다음번에 요 1070 혹은 1050포인트 아래로 가게 되면 일단 우린 매수 관점을 본다. 그건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요 5300, 5250, 5300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은 우린 변함없다.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종목으로 얘기하자면 지난번 우리 텔레그램 그 방에서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중복 설명을 드리지는 않고 있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1350원 그죠? 코덱스 코스닥 150 요거 좀 말씀드렸고 그죠? 올라왔기 때문에 뭐 1박 2일, 2박 3일 단기적으로 뭐 30에서 한 40% 수익이니까 뭐 단기적으로 이익을 챙겨도 상관은 없고요. 한 반절 정도만 팔고 반절은 좀 지켜보자. 요 전략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뭐 국민 주식이죠. 일단 대표적인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요날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눈 딱 감고 잡자 그냥 17만 8천 원 이하권 좀 밀릴 때 21선 아래 밀릴 때 그리고 나서 강한 반등을 줬죠. 그리고 20만 원 찍었죠. 일단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좀 하시는 분들은 20만 원 팔고 또 밀리면 잡자. 이렇게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다시금 18만 원 언더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는 기회를 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변함이 없죠. 그죠? 일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 변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디램 가격 이거 작년 대비해서 지금 500% 지금 600%가량 지금 가격 상승을 불러왔고요. 뭐 HBM뿐만 아니고 또 낸드 플래시 가격도 지금 한 2배에서 3배가량이 지금 AI 때문에 가격이 올라 있죠. 그러면 점유율 제일 많은 기업들이 이익이 그만큼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반도체들 그렇죠? 요 가격들 그리고 이제 소부장이라고 하죠. 제가 이제 반도체 소부장 6인방 종목을 많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테크윙, 뭐 테스, 한미반도체, 뭐 하나비전, 원희가 EPS, PSK 거기다 플러스 일부 후공정 그죠? 요거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장중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5,000포인트 미만은 아직도 저렴하고 싸다. 그죠? 따라서 섹터별로 본다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이번에 천공2 대단하죠. 이런 방산주들 그리고 유동성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나쁘지 않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AP라는 전력기기 관련 주들 그리고 이제 그 최근 그 코스닥 시장에 가려면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이제 액티브 ETF들이 새롭게 이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있지만 일단 1차적으로 바이오 섹터, 바이오 대장주 최근에 이제 코오롱생명과학 아니 삼청단 제약 되게 잘 나갔죠. 그리고 따라서 일부 지금 뭐 코오롱 티슈진, 뭐 메디포스트, 뭐 보로노이, ABL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 이 바이오 5대장, 바이오 바이오 5대장 종목들 제가 지난번에 다 설명드리고 했는데 그 종목 위주로 우리가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일단 뭐 현금과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최소 3, 4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과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 때만 하더라도 고점 대비 한 14에서 15%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죠. 안정됐고. 이번에는 이 변동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한 20%, 25%까지 나왔으니까. 따라서 뭐 일부 낙폭 과대도 있지만 또 그만큼 저가 매수 기회도 많기 때문에 뭐 이란전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은 영향을 받았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뭐 배럴당 뭐 120, 150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얼만큼 장기화되느냐 아니면 4주 내로 끝날 거냐 이거에 따라서 방향성 결정된다. 그래서 너무 겁먹거나 쫄지는 말자. 출렁거리고 내리면 매수 기회로 대응을 하되 그렇다고 막 올라가는 걸 너무 무섭게 너무 무모하게 따라잡지는 말자. 이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